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여름철 길을 걷다 보면 가로수가 푸르게 우거진 모습 보실 수 있죠. 보기에도 좋고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어 좋은데요. 최근 가로수 작업으로 의정부 지역 내 나무들이 앙상해졌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평화로입니다. 이맘때면 초록빛 가로수가 펼쳐져 있어야 하지만 나무마다 가지가 잘려나가 앙상한 모습입니다. 잔가지는 찾아볼 수 없고 굵은 가지는 중간이 뚝 잘려 보기 흉합니다. 지난달 의정부시청 게시판에는 나무가 앙상해 보기 민망할 정도라며 가지치기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의정부시는 안전 문제 등으로 가로수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으로 이정표라든가 교통신호등 가지가 자꾸 늘어지면 가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가들이 너무 이제 가지가 무성하고 뭐 이렇게 늘어지고 하면 간판 안 보인다 아니면 건물에 가지가 닿아서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고요. 안전상 문제 있는 부분도 있고 민원 해소 차원도 있고요. 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가지 정비뿐 아니라 뿌리 정비와 나무 교체 등 전반적인 가로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구간은 의정부 백병원에서 경기 북부청사 구간, 가능역 부근 등 총 3곳입니다. 예산은 약 1억 9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특히 회룡역 부근에서 망월사역까지 3km 구간은 암나무 70여 그루를 뽑고 수나무로 교체했습니다. 은행 열매 악취로 가을철 민원이 50건 이상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 심은 나무는 기존 나무보다 어리기 때문에 아직 잎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푸른 잎이 풍성할 시기를 앞두고 휑한 가로수길 모습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보기에 좀 산만하네요. 이걸 조금 빨리 갱신했어요. 여름에는 잎이 있어야 녹음도 그거 하고 여름에 미도 아름답게 도시 미화도 되고 할 건데. 자를 때는 이유가 있어서 잘랐겠지만 글쎄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여름에 이렇게 자른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시는 가지치기 한 나무는 3년에서 5년 뒤 예전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 여름철을 앞두고 가로수를 정비하면서 이 한여름 무더위와 땡볕 아래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의정부 고산동 일대에 법무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오는 2025년에 법무타운 조성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교도소 앞 농지입니다. 과거 재소자들이 노역의 일환으로 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곳을 법무타운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을 이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안이 검토 단계라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시의회에 출석해 법무타운이 2025년 말 완공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안 시장은 LH가 법무타운 개발을 위탁받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내후년 착공에 2025년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시장은 그러면서 의정부지검은 법무타운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했으나 법원은 다수 이견이 있다며 이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개발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개발 대상지는 1970년대 이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렇다 할 개발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해 경기연구원 등과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는 또 고산동 일대 개발 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대형 건물의 소방시설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시설 공사를 면허도 없는 곳에 맡기거나 엉터리로 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하도급을 줘 소방시설 공사를 하거나 면허도 없는 곳에 공사를 맡기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61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수사는 대형 공사장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여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부실 시공 방지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불법 하도급 9건, 무등록 영업 2건, 계약 의무 불이행 18건 등입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영업행위 등 12건을 형사 입건하고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기획수사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산사태가 났다 하면 피해가 워낙 커서 걱정이죠. 그런데 많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 지정만 돼 있을 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m 높이의 축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토사가 순식간에 쏟아져 내려 인근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이 보이질 않습니다. 흔적도 없이. 119로 구성해서 병원에 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산림이 망가졌고 9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아파트 바로 뒤 깎아지를 듯한 산비탈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지난해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아마 산림청에서 여기 산사태 위험 등급을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지정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를요? 네,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숲 안으로 들어가 보니 쓰러진 나무가 여러 그루 보입니다. 토사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나무들과 함께 토성류가 뭉쳐가지고 아래 하부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미칠 수가 있죠. 한눈에 보기에도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인명피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급경사지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이 아파트에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경사지에서 불과 40m 정도 떨어진 저쪽 아파트에는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 전엔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 산이 다 무너져가지고 나무가 뭐 가지막 썩 내려오나 보래. 나 피해 좀 봤지. 현재 경기도 내 산사태 위험 지역은 모두 1,900여 곳. 각 시군은 관련법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사태 위험 지역 가운데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42%, 절반 이상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가파른 산비탈 아래 민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지엔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널려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A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기에 힘이 붙일 정도로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돌담이 있는데요. 하지만 수풀이 돌담 위로 자라면서 있으나 마나해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산사태 위험 A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언제쯤 보수공사가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다 만 곳도 있습니다. 산 가장자리를 따라 하천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천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물어 있지만 비가 오면 금세 물이 차는 곳인데요. 지금 저쪽을 보면 돌담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인 저와 가까운 쪽엔 이렇게 산지의 토양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비가 오면 여기 있던 흙이 쓸려 내려와서 하천의 물길을 막을 수 있는데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살짝만 만져도 흙이 쓸려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 비용도 문제고 주민들은 어차피 쌀 거면 다 쌀아달라고 했는데 공사 비용도 있고. 사방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조달합니다. 그런데 사방사업 관련 산림청 예산이 지난 2012년 1,400억여 원이었다가 2016년 이후 조금씩 주면서 올해는 700억여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런 예산 문제로 사방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산림청의 고민도 깊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을 요구를 작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말이다.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재정 당국에서는 예산을 또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또 이걸 배분을 해야 되니까. 코앞으로 다가온 장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산사태 위험 지역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신도시에 비해 농촌 마을은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김포시가 이런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택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음 택시입니다. 콜택시처럼 불러 사용할 수 있는데 1,000원만 내면 읍내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음 택시가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운행 첫날 분위기를 이세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포 양촌읍의 한 마을 회관. 외출 준비를 마친 박태덕 할아버지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네, 이음 택시죠. 네, 학원 삼리 박태덕인데요. 여기 마을회관에 이음 택시 올 수 있나요? 네네네. 예.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택시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옵니다. 네, 아유, 양곡급사무소 갑시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 읍내에 도착하기까지 15분. 요금은 1,000원입니다. 1,000원이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이곳 마을 주민들이 차 없이 읍내로 나가려면 600m 이상 떨어진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2시간에 한 번꼴로 오는 버스를 타야 읍내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 이제 주민들은 큰 비용 걱정 없이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이음 택시 때문입니다. 물건 하나 사러 가려면 토요일, 일요일 날 자식들이 와야 또 자식들이 태워다가 가가지고 장을 보고 택시를 타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왕복 14,000원 정도 가져야 되잖아요. 시골의 농민들이 사실 돈이 어디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요. 미리 등록된 마을 주민들이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는 택시에 이음 택시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1,000원만 있으면 해당 마을 주민들이 관할 읍면 사무소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김포시가 지불합니다. 대신 주민 한 명당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6번으로 제한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확충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이제 현실이고, 특히 이런 뭐 양천읍, 화성면, 대구면 같은 이런 읍면 지역들이 이런 마을버스조차 좀 이용하기 좀 힘든 그런 곳이 좀 많은 게 아직은 현실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 분명히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김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벽지 마을은 모두 31곳. 김포시는 올해 7개 마을에서 시범 운행 후 연말까지 이음 택시 이용 마을을 늘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과 의정부 제1전통시장이 제1야시장을 운영합니다. 제1야시장은 제일 맛있고 제일 가까운 야시장을 표방하며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 주민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열립니다. 윤석훈 의정부 시장권 활성화 재단 본부장은 신세대의 입맛에 맞는 음식과 차별화된 분위기 조성으로 전통시장 고객층을 확대해 시장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민 가운데 3.9%가 경제 사정으로 먹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 경기도민 3.3%가 경제 사정상 가끔 먹을 것이 부족하고 0.6%는 자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9.8%와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21.9%가 먹거리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취약계층일수록 상대적 비만도와 영양 섭취 부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두천시가 캠프보산 문화관광특구에 입주할 청년 창업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특구 내 운영 중인 케밥과 피자 등을 제외한 제과, 제빵, 디저트 등 신규 먹거리 분야입니다. 시는 점포 리모델링비와 식자재 구매비 등 청년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동두천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재생타이어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19일까지 재생타이어를 점검합니다. 대상은 도내 시내버스 업체 63곳과 마을버스 업체 142곳입니다.
도는 버스 조합 등과 합동으로 재생 타이어 불법 장착 여부와 안전 인증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택배기사나 집배원, 대리기사처럼 이동을 하며 일하는 근로자를 이동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직업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계속 밖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는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이동 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조형진 씨. 하루 평균 300개에 달하는 할당량을 채우려면 12시간을 꼬박 일해야 하지만 쉴 시간도 쉴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에는 온열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배송하시다가 이제 뭐 배송하시면 솔직히 몸을 쓰니까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나시는 분들,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어지럼증을 호소하신다거나. 경기도는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도 쉴 것 없이 움직이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등 경기 지역 240여 곳에 조성.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을 개방하고 냉방기와 생수 등을 비치했습니다. 샤워 시설을 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더 이런 이동 노동자 쉼터들이 확실하게 정착이 할 수 있도록 더 확충할 거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복지 편의 시설까지 더 보강을 할. 도는 지난해 경기도 북부청사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한 데 이어 무더위 쉼터 운영 기간 동안 남부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 택배 물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인 이강인 선수, 대회 이후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고향인 인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리그가 열린 인천 축구 전용구장을 찾아 사인회와 시축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는데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사인을 받기 위해 팬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선착순 입장을 위해 8시간을 기다렸지만 이강인 선수만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연습하지 않는데 만나니 진짜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골이 잘 안 돼가지고 그 깃발이 이렇게 물어뜯는 그게 있거든요. 너무 귀엽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인회에 참석하지 못한 팬들과 취재진까지 뒤엉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강인 선수가 나타나자 환호와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월드컵 이후 첫 사인회를 가진 이강인 선수는 수백 명의 팬들에게 정성스럽게 사인을 하고 유니폼을 나눠줍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며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다 감사하고 꼭 오늘 인천 경기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TV로만 보던 이강인 선수를 직접 만난 팬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게 됐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세계적인 스타가 된 축구 천재의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어릴 때 이제 슈토리부터 이강인 선수 봤는데 이제 오늘 또 유니폼도 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제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왜 울어? 창피해서 U20 월드컵 이후 휴식기를 가졌던 이강인은 자신을 길러준 고향팀을 응원하기 위해 인천 홈구장을 찾았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시축도 하고 사인볼을 전사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도 스페인에서 그리고 어딜 가도 진짜 인천 많이 응원하고 또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슛돌이 시절 스승인 인천 유상철 감독에게는 승리의 악수를 전하고 팀 동료였던 이광현, 이재익 선수도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12살 어린 나이로 스페인 유학을 떠난 슛돌이 이강인. 7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돼 고향 팬들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